모든 걸 알 필요는 없는데 공부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한 거 있으면 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불시잡변하고 인연 있는 게 제 석사 논문이 삼봉 정도전의 이기심론 연구거든요. 이기심이 아니라 삼봉 정도전의 심론 연구거든요. 그래서 불시잡변이랑 이런 걸 가지고 삼봉 정도전 선생은 마음을 가지고 리를 가지고 기를 가지고 도교를 대표하고 심을 가지고 불교를 대표해서 리를 유교로 대표합니다. 그래서 리가 기를 비판하고 리가 심을 비판하는 심기리편이라는 글도 있어요. 예. 기가 내가 최고야 하면 또 심이 비판하고 뭐 서로 비판하는데 리가 마지막에 다 이 내지 리가 없으면 기도 잘못되고 마음도 잘못된다 이런 내용으로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목을 가져와서 이기심론 연구 이렇게 해서 저는 썼는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유교의 리는 뭡니까? 이내지예요. 기는 뭔가요? 기는요, 기나 심도요, 유교에서는 다 무상한 거예요. 마음도 흩어지는 거고 기도 흩어지는 거죠. 이니지 리, 오행의 원리에 지배를 받아서 에너지도 오행작용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도 이니지로 써야만 경영이 된다는 요게 조선 문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 논문을 보면 기존의 하느님 신앙을요 리로 대체해요. 이니지 원리가 하느님이지 따로 무슨 인격신이 있는 게 아니다. 고려나 신라 때 내려오던 하느님 신앙을 불교 안에도 하느님 신앙이 내려옵니다. 제석천 신앙이라고. 제석천을 환인으로 보고 신앙하고 했어요. 신라 때부터. 그런 신앙을 비판하고 기에 대해서는 과학적 접근을 하자고 하죠. 정도전이 대단해요. 그분이 뭐 의학책도 쓰고 막 병법책도 쓰고 막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 초의 그 세종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의 토대가 성리학에 있거든요. 과학적,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후 과학적으로 더 원리를, 로고스를 만물에 다 들어가서 연구하지 않고 이니지 리만 알고는 과거 시험만 합격하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위한 이니지를 연구해보니까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를 안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또 한국인의 기질이 뭘 이렇게 재미지게 파기보다는 세속적인 인정을 더 중시하는 게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공만 하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을 지향하지 않고 과거를 안 보고 나는 그냥 공부만 하겠다는 그 살림들이 등장합니다. 산속에 정사를 짓고, 정사라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는 곳을 짓고 거기에서 제자들만 키워내면서 교육사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걸 반대한 거예요. 이 과거를 위해서 이니지를 연구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니지 자체를 구현해내는 거를 중시하는 분들이, 내 혼자라도 난 구현해 보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도산서원, 무슨 서원에 서원을 짓고, 아니면 서원을 안 짓더라도 그 산속에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거처를 마련하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이런 그 시대의 어떤 상에 반영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기, 마음도 뭡니까? 우리 마음에 대한 접근도,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리로 극복하고요. 이런 온갖 그 의학이나 한의학이나 뭔가 기를 이용해서 뭔가 그 사주도 하고 풍수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를 원리의 지배를 받게 하겠다는 건, 이니지에 맞게만 기를 쓰겠다는 건요. 되게 과학적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것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잘 경영하겠다는 건요. 이런 부분은 정치론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론 같은 것들이 이제 전개할 때 결국 이 마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리기의 중간적 존재거든요. 마음속에 이니지 리를 가지고 있다가 현실에서 기를 운용해서 이니지에 맞게 적용하는 요 중간에 하는 게 심이에요. 마음의 역할이어서. 그러면 위로는 임금, 아래로는 백성이 있으면 중간에서 재상들이 아주 재상 중심의 정치론으로 전개합니다. 재상 정치. 이런 식으로 조선 문명을 틀을 짜요. 임금은 하늘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실질적인 그 경영은 누가 해야 된다고 본 겁니까? 재상들이. 예. 원래 왕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정도전은 원래 유교에도 왕이 해야 돼요. 예. 홍범구주도 왕 빼고 어떤 사람도 권력 가지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왜 정도전은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그거는 대동정치 때 얘기고
지금은 소강시대이니까 뭐냐면 소강시대라는 거는 왕이 세습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씨 왕조가 세습되고 있는데 다음 아들이 똑똑하다라고 이니에지가 있다고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 중에서 이니에지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뽑아서 재상으로 올려서 재상이 실질적으로 더 전국을 주도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게 돼야만 정도전은 안심이 이 전문 경영인들이 계속 경영하고 주주들은 그러니까 최대 주주죠. 왕은 그냥 그 배당금만 가져가라 지분만 갖고 누릴 거 누리고 이 전문 경영인을 쓰자는 주장을 한 겁니다. 정도전 이거 하다가 그러면 태종이 이방원이 이거 가만두겠어요? 왕이 다 하고 싶은 그 왕이 제일 그 센 그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 내가 다 하고 싶지 왜 갑자기 재상한테 그 힘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뜻이 완전히 그림이 달랐던 거죠. 그러지만 정도전의 이런 논리를 깬다고 해도 정도전이 설계한 이 문명의 설계도는 그대로 조선 왕조가 채택해서 쓰죠. 이게 그 정도전의 이제 억울한 입장이죠. 근데 이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도전이 주장한 거는 조선이라는 왕조를 되게 근대적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전문 경영인이 지배하는. 저쪽은 왕이 우리가 이씨가 고생해서 왕 목숨 걸고 새 왕조를 세웠는데 왜 여기 정씨나라야? 왜 정씨 말을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조선 왕조 500년을 간 그 뼈대나 이런 모든 기본 설계를 정도전이 했기 때문에 그 문명의 디자인을 조선 문명은 정도전이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거기에 가감을 했을 뿐이지 기본 큰 틀을 정도전이 짠 이 틀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제 논문 자랑이 아니라 제 논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읽고 싶으시죠? 그래도 그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정도전 논문 그런 거 찾으면 제 논문도 뜨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쭉 해봤어요. 그래서 이기심, 정도전의 이기심의 이 뜻. 그러니까 이 정도전의 이 심이라는 게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학의 심인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마음 그러면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신적인 마음을 접근하는데 유교는요 마음의 이 특징을 여기에는 이니에지의 리를 가지고 있고 오행의 기를 부리는 존재.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건 경영자죠. 그래서 경영자라는 측면에서 마음을 접근하고 이니에지 리는요 본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행의 기를 경영해서 뭘 일으키냐면 감정을 일으킵니다. 희노애락. 그래서 이 희노애락으로 설명하면 좋겠네요. 희노애락. 이니에지 리를 가지고 희노애락의 어떤 기운적 작용들을 이걸 경영하는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한문으로 감정, 정자, 정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유교 이거는요 정도 선생이 만든 게 아니고 주자학에 이미 정리된 거예요. 이걸 수입에다가 이걸 배워서 기존 불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마음은 뭘로 만들어졌냐? 마음 신방편이 다 들어가 있죠. 예, 마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은 마음에 살아있는 거, 마음에 플러스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이 로고스입니다. 원리. 그리고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에너지, 현실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거칠게 그 로고스를 가지고 표현해서 만들어낸 게 희노애락의 감정이잖아요. 그럼 이건 뭔 뜻이냐면 마음 플러스 풀을 청자로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마음이 이제 파랗게 드러난 거, 색을 띠게 된 거. 마음 속에 살아있는 거, 로고스가 마음 밖으로 드러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마음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마음이고 마음에 이런 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마음 안에는 원리가 있고 마음은 현실을 경영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하냐는 관심이 없어요. 유교는. 이번 생에 열심히 쓰고 흩어지면 끝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에서도 저 마음의 역할이 원래 저기 군주가 마음이죠. 그런데 군주는 세습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신하들을 옆에 앉혀서 그 신하들이 주도해야 된다. 제갈량이나 그런 존재들, 강태공 같은 존재들이 힘을 더 써야 된다 하는 게 조선 왕조를 설계할 때 이런 주자학을 활용해서 한 그 측면입니다. 보시고 요 얘기 곧 다시 나올 거예요. 일단 먼저 이 불시 윤회지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윤회론에 대한 그 변론 내용 대충 들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혼백이 바로 흩어진다고 했는데, 누가 이제 주자한테 물어봐요. 주자 어류를 이제 읽어보면요. 주자 어류 읽어보면 제자들과 나눈 잡담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자들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는요, 신선돼서요, 육신을 벗어놓고 신선돼서 돌아다니는, 몇백 년 뒤에 낙양에서도 뭐 여동빈이 발견되고 신선들 된 사람들 안 죽고 돌아다닌다던데요. 이런 비판도 다 나와요. 제자들 입에서. 그럼 주자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주자라면 뭐라고 우기면 좋을까요? 그래도 언젠가 흩어져. 기는 부처님처럼 재행은 무상하다, 이런 마찬가지로 기는 무상한 거야. 흩어져. 그러면 또 어디 지방령도 있죠. 어디서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죽었는데 얼마 뒤에 그 길에서 그 길에 치여 죽은 귀신 봤다는데요. 그 본인도 놀래서 지금 잠시 기운이 뭉쳐져 있는 거지. 결국 혼은 기운이니까 흩어져. 다 흩어져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황당한 주장을 또 하세요. 이게 문헌을 다 뒤져보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뒤져보다 보니까 또 이제 문집이나 어류를 보다 보면 이제 황당한 얘기들이 나와요. 유명한 위인들은 죽은 뒤에 그 에너지가, 혼이 저 하늘에 가서 별이 된다는 주장을 또 하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런가 추측해 보면요. 당시 중국인들이 믿고 있던 센 거는 또 부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당시 중국인들이 예전 성인의 말씀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것들은 또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보면 앞뒤가 모순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시라고요. 당시에 이제 그런 주자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후대 유학자들한테 어필한 것들이 지금 고려 말에 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불교 비판할 때 유용한 부분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불교 유학자의 불교 비판을 보시면, 아유, 벌써 부처님을 불씨라고 부르고 이게 무엄하다 싶으시겠지만, 그 전에 스님들이 유교 비판한 거는 더해요. 공자, 노자 다 싸잡아서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잠깐이라도 보고 넘어가셔야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이 이해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실게요. 저기 두 번째 글 먼저 볼게요. 불교는요, 수준이 얕은 것부터 깊은 것까지 나뉜다 그랬죠. 요거 지우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 하나, 이거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게 마음이고, 마음 안에는 로고스가 들어있고, 자, 요건 심입니다. 요 로고스 들어있는, 마음 안에 들어있는 로고스는 뭡니까? 성이고, 요 로고스가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될까요? 희노애락만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대표라서 희노애락을 얘기했지. 여러분, 측은지심도 감정이에요. 밖으로 측은함이 나왔잖아요. 수호지심, 부끄러움이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옳다 그러다 판단이, 생각이 튀어나왔잖아요. 또 뭐죠?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왔잖아요. 그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들은 생각 플러스 감정들이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유교적 용어로는요, 본성 아니면 다 감정입니다. 한문으로 다 정이에요. 이것들이 정, 성, 이걸 다 해서 심 그럽니다. 이게 유교 기본 이론이에요. 우리 마음 작용인데, 마음의 본질은요, 로고스예요. 성. 마음이 일으킨 작용은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은 정. 그러니까 생각도 사실은 다 감정에 들어가요. 이게 유교만 그런 게 아니라 황제내경 중에 칠정이 있죠. 황제내경에 보면 인간의 내적인 병의 원인이 칠정이에요.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밖에서 들어온 외부 원인이 있겠죠. 병을 일으키는. 중간적인 원인이 있고, 근데 크게 나누면 외부의 원인과 내부의 원인인데, 내부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게 칠정인데, 칠정이 뭐냐면 희, 또 뭐죠? 희락, 근심, 우. 그런데 이 사가 있어요. 고민. 요건 생각이죠. 근심, 또 뭐죠? 비, 슬픔, 공격, 두려울 공, 놀랄 경. 7개 맞죠? 예. 기쁨과 즐거움. 뭐죠? 비공경, 우비, 공경. 또 뭐죠? 희노, 분노. 예. 이게 칠정이요. 유교에서 칠정 될 때는 희노애락 뭐죠? 또 애오구 이렇게 나누는데,
황제내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희노 뭐죠? 우사 비공경. 그래서 인간이 이걸 오행에다 배당하면요 좀 달라요. 저 뭐죠? 희는 지금 황제내경에서는요 불, 분노는 목기운. 분노하면 기운이 치솟는다는 측면에서 목기운. 기쁨은 이제 기운이 완전히 늘어져 있다고 해서 타올라서 늘어져 있다고 해서 기쁨. 가운데가 생각, 고민. 그 다음에 여기 근심, 우나, 슬플 비, 또 두려울 공, 놀래경. 놀래면 기운이 쪼그라든다고. 슬프면 기운이 처진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처지는 쪽이랑 발산하는 쪽인데 가운데 토기운, 뭉쳐있기만 한 거. 고민하시면 위에 기운이 뭉쳐요. 그래서 고민하면 위가 상하고 분노하면 간이 상하고 너무 즐거워서 늘어져 있으면 심장이 상하고 슬퍼하면 폐병 걸리고 놀래면 신장이 상한다. 이게 이제 황제내경 이론이거든요. 곧 올라갈 겁니다. 요거 자세히 이걸 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게 황제내경에서 배우는 뭐 감정과 몸을 다스리는 지혜 이걸 지난번 광주 콘서트 때 했거든요. 그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요. 지금 다 연결돼 있죠. 유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경영해야 됩니까? 경영을 잘 하려면. 감정을 경영하려면 본성, 로고스가 출동해야 돼요. 이니지의 로고스가 출동해야만 이것들을 제대로 경영합니다. 그럼 유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 힐링, 양심 힐링이라는 게 실제로 건강해지려면요. 이 에너지를 조화를 이루려면 로고스가 출동해야 됩니다. 이니지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 분노가 목이고 기쁨이면 이 목생화니까 분노의 에너지는 또 뭐 기쁨을 돕는 게 있을 거고요. 뭐죠? 금극목이니까 슬픔은 분노를 또 제어하게 해주겠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되게 분노했다면요. 그분에 대한 슬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노가 많이 슬픔의 에너지가 분노의 에너지를 눌러준다는 겁니다. 그 분노의 에너지는요. 즐거움, 뭔가 이렇게 밖으로 더 발산된 에너지를 또 부추긴다는 이런 작용들이요. 이거는요. 요 에너지 안에서의 균형이에요. 이니지가 출동한 균형이 아니라 저차원적 균형입니다. 힘의 균형. 여러분 밑속 안에 힘의 균형이 있다고 세상이 평화세상 온 거 아니죠? 간신히 유지되는 균형.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면요. 요 에너지가 또 발산받고 자극받고 요 에너지가 출동해서 또 누르려고 하는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상계는. 그래서 슬플 때는요. 뭐가 또 이 금은 누가 누르나요? 화극금. 불이 누르죠. 기쁨이 슬픔을 또 좀 가시게 해줘. 에너지가 퍼지지 않는 걸 좀 퍼뜨려주고 서늘해진 거를 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요. 꿈을 꿔서 꿈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 겪는 것도요. 이걸 동양 철학식으로 설명하면 어떤 걸까요? 낮에 못 푼 감정들을 꿈속에서 여러 가지 상을 띄워서 현실을 다시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풀고 계시는. 그래서 감정을 회복하는 작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할 건 이게 아니에요. 뭐 재밌으시겠지만 이런 거 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어서 연구하니까 20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또 보내야겠지만,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유교의 마음론이다 하는 거 전제하고 요거랑 별도로 이제 불교의 규봉정밀 선사가 있는데요. 당나라 때 분인데 이분은 그 선이나 교 양쪽에서 다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게 도노 점수설이에요. 이분의 주장 때문에 도노 보조도 이분 글을 그대로 취합니다. 규봉정밀 선생이 든 예예요. 도노는 어린아이를 낳은 거고 점수는 어린아이가 이제 사람 구실하는 거다. 도노는 이제 얼음이 물이라는 걸 아는 거고, 그런데 바로 얼음을 물로 못 쓰잖아요. 점수는 녹여서 물로 쓰는 거다. 이런 비유들을 규봉정밀 선사가 들면서 도노 점수설을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에서는 인정을 잘 못 받는 분입니다.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고 해서. 도노하면 끝나야 되는데 더 닦아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근데 이분이 제일 설명이 정밀한데 이분이 그 중국에서도 최고의 지식인이죠. 철학자죠. 유불선 통합을 또 시도해요. 어느 시대나 유불선 통합에 대한 시도는요, 끝없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불선을 이제 통합을 시도하는데, 이제 선이라고 하면 이게 노자죠. 도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먼저 불교부터 통합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보십시오. 이쪽에 2페이지에 있죠. 불교를 얕은 수준에서부터 보면요, 인천교가 있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소승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승은 대승인데, 대승 뭐죠? 법상교. 자, 법상교가 있고요.
대승, 그 다음 뭐가 있죠? 예, 파상교. 파는 깨트릴 파죠. 파상교. 상을 깨트려 버린 교. 그 다음에 대승, 일승교. 자, 이게 일승현성교. 자, 이게 재밌는, 이것만 아셔도요, 불교 정리가 다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 본성 그러면요, 유교에서 지금 본성이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유교에서 본성 그럴 때는 로고스예요. 법칙. 법.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 근데 불교에서 본성 그러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근원적인 마음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심. 지금 정도전은요, 이것까지 다 갈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불교에서 본성 그러면 마음을 말해요. 보통 참마음. 근데 정도전이 볼 때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로고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고스 법을 얘기를 왜 안 하느냐. 불교는 자꾸 마음만 얘기하냐고 비판할 때 불교도 본성 얘기하는데 왜 너희도 본성 얘기하고 똑같은데 왜 그러냐고 하면요. 유교 눈에는 이게 본성이 마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본성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승불교 입장에서 볼 때 이 본성 안에는 육바람일도 들어있다고 보면 육바람일의 법. 예. 그럼 이것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마음은 불이라면, 보세요. 불교에서요, 마음은 불처님, 경영자를 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법이라고 따로 부르죠. 불과 법을 나누자면 불교 안에도 구분이 다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유교 입장에서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거죠. 불교의 이런 정밀한 데까지 뭐 알아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당시 불교인들이 이런 정밀한 논리를 구사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지적을 불러온 면도 있을 거예요. 자,